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거, 이 별거 아니었잖아. 합사건, 곱사건, 수영도. 그거밖에 모르고요. 문제 풀 때 반드시 위에 배경, 그 다음에 반드시 제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 하면 상황 정리는 꼭 기억해. 배경 갖고 상황 정리하는 게 아니고 배경과 그 다음에 제한상을 합쳐서 상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알죠? 배경과 제한상을 합쳐서 상황 정리하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한상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주는 거 잊지 맙시다. 또 하나, 제한상을 한 번 할 때마다 예시문을 만들어서 반드시 표현해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정리했던 내용들 앞에 10페이지에다가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영희,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가운데 3개, 뒤에 트렁크 하나. 자, 선생님이 일단 화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여기가 운전석이 있고요. 여기가 운전석, 그 다음에 여기는 조수석.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 여기 의자가 총 3개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트렁크가 하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6인승 밴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영희, 철수인데, 편하게 살짝 여기다가 살짝 이니셜 잡아주면 A, B, 그 다음에 C, D, EF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근데 이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가운데 3개, 뒷줄에 1개가 있다까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짝 끊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어요. 자, 앉아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은 6명, 좌석도 6개. 앉아. 그러면 사실상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6가지. 맞아요.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에서 6가지. 그럼 할머니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5가지. 아빠 넷,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서 자동차에 꽉 차면 끝나는 거니까 이 상황들은 서로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곱사건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랬다면 이거는 수능 문제가 아니며 4점짜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살짝 요로 지어보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제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절에만 앉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죠. 이게 바로 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룰을 딱 정하는 거야. 스톱. 여기 운전석 말이야. 여기는 아빠하고 엄마만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줄에는 아이들은 무조건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어. 딴 데 아기들은 여기나 여기 가면 안 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바로 제한 사항부터 먼저 정리해라. 그러면 제한 사항도요. 출제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운전석에는 아빠, 엄마만 앉을 수 있어요 했으니까 여기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아빠,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운전석에 앉는 방법의 수 적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이 2가지 썼으면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해라? 예시문을 적어라. 그래서 아빠 했으니까 여기다가 D라고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아니면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아빠라고 적어도 괜찮겠고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졌어요. 엄마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거야. 이제 2번째 제한사항이 누구야? 했더니 영희와 철수를 앉혀놓읍시다. 이게 되는 거야. 영희가 먼저 앉을까요? 철수가 먼저 앉을까요? 상관없죠? 예. 그래서 영희를 딱 잡아서 앉아. 이건 거야. 그럼 영희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인데? 라고 하면 바로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앉을게 아빠. 저는 창가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영희 끝났어요. 이거 하나씩 지워주는 거야. 이게 정말 꿀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철수가 앉는 방법의 수도 몇 가지다? 2가지 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철수는 꼭 거기만 앉아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 철수를 하나 쓰는 거야. 이렇게 예문으로 해서. 그럼 얘도 딱 지워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끝나면 사실상 문제 풀이는 이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는 0이 철수. 0이 철수 아니었어. 이제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는 어떻죠? 마음대로 앉아도 되죠? 자, 그러면 엄마부터 먼저 갈게요. 엄마, 앉으세요. 했어요. 야, 엄마 어디 앉을래? 그럼 방법에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제가 애들 돌볼게요.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좋아. 그럼 엄마 끝났어. 자, 할아버지 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2가지. 나는 아범 옆에 앉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나머지 한 자리는 누구 거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앉는 방법의 수가 1가지구나. 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야? 먼저 제한 상황 정리하고 프리한 애들은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네? 맞아. 이게 수학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확률하고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전부 이렇게 풀 거야가 되는 거야. 보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 반드시 선, 상황 정리, 그리고 제한 상황 먼저 하고 프리한 건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아까 설명했지만 반드시 예시문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하면서 푸는 습관을 꼭 가져야만 한다. 아시겠죠?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2009년도 9월달 문제인데, 자,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왜 트렁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트렁크야? 난 트렁크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이렇게 좌석이 3개짜리 2줄에 있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살짝 옆에 해가지고 보여준다면 이게 벽면이고 여기에 좌석이 3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여기를 1열, 여기를 2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이럴 거면 여행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거면 여행 안 가?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우리 기차 타고 갑시다. 된 거야. 그랬더니 현재 이 가족 6명이 그림과 같이 6개 좌석에 모두 앉을 수 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만약에 아무런 제한사항 없으면 할아버지 앉는 방법의 수 6가지, 할머니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면서 6, 5, 4, 3, 2, 1 정리하면 끝날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뭐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으시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요 제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고 엄마, 아빠도 이웃해서 앉아라. 그러면 아들, 딸, 즉 영희와 철수, 즉 철수와 영희는 어떻게 돼? 하면 프리해. 이거야. 그거는 자유롭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살짝 요 집어넣고요. 자, 요때 조심할 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 할아버지, 네? 앉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될 게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이 6가지야. 아이고, 나는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1열도 다르고 2열도 다르고 여기 앉았다 해도 맨 왼쪽, 가운데, 맨 오른쪽 다 다른 거잖아. 이들인 거죠. 맞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6개야. 즉, 봐봐. 현재 이거는 가지수야. 뭐라고? 가지수. 그러면 가지수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지? 나는 내용 확인 필요 없어. 이 뜻인 거야. 그 내용 확인 필요 없다는 게 뭔 뜻이야? 모든 상황은 다 규칙적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봐요.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할머니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1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할머니 앉는 방법의 수는 2가지다. 할아버지 여기 앉았어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되죠? 1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즉, 보세요. 할아버지가 어디에 앉았죠? 에 따라서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가 그때 다르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벽에 앉으시면
또는 통로에 앉으면 여기 앉으면 할머니는 한 가지, 여기 앉으면 할머니 한 가지, 하지만 할아버지 여기 앉으면 두 가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뭐다? 불규칙적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떻다? 불규칙적이다. 그러면 뭐 한다? 식정리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풀 때 이런 경우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수용도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수용도로 푸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웃하여 앉기라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수용도가 있다 했죠. 두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영희 아들 딸 이렇게 있다면요. 자, 이웃하여 앉기의 팁이에요. 이웃하여 앉기는 어떻게 풀 거냐? 이웃하여 앉기는 이것이 만약에 난이도가 높다면 반드시 묶는다라고 푸시면 돼요. 풀이법은 뭐 한다? 묶기. 자, 교재 옆에다가 살짝 적어두시면 좋겠죠? 이웃하여 앉기인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할머니 앉는 방법이 그때마다 불규칙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 자체가 불규칙하다. 상황 자체가 불규칙해지네. 할아버지가 어디 앉아 따라서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가 다르네 이 뜻인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묶어서 풀어주세요. 즉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나 묶었어요. 아빠 엄마 묶었어요. 자, 결정합시다.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풀어볼게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네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열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를까? 앞열, 뒷열, 그쵸? 방법에서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뒷열에 앉으면 이게 되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거기 앉으시면 저희가 그러면 앞열에 앉을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딱 열을 고른 순간 아빠, 엄마는 앞열에 갈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것은 열 선택이 되는 거야. 열 선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앉아야 되는데 어디 앉을까?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앉을까? 이 되겠죠. 방법에서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도 오시면요 어디 앉을까 고를 거라고. 방법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이것은 영역 확보. 이웃 앉기의 영역 확보. 영역 확보 이게 되는 거죠.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앉읍시다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예시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앉으시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먼저 앉으면 앉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 창가에 앉을래? 가운데 앉을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아휴 나는 창가에 앉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그러면 무조건 한 가지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앉기. 할아버지 할머니 앉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빠, 엄마도 가면 아빠가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엄마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빠, 엄마 앉기가 되는 거야. 아빠, 엄마 앉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빠, 여기는 바로 엄마 이렇게 앉을 거야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들, 딸, 와 이 되겠죠. 풀이한 애들. 아들아 가라. 그럼 몇 가지야? 위, 아래. 결국 몇 가지? 두 가지. 딸도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리해보면 이 상황은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다. 즉 88에 64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풀이하는 과정이 지금처럼 뭐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말을 풀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죠.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선생님하고 답안지가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꼭 그 점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3번 들어갈 텐데
자, 요 상황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를 보니까 사다리꼴이 있어요. 예. 그림 문제와 같이 이렇게 쭉 5단계가 되어 있네. 살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라고 적어보죠.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칠해요. 예,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 사용해서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하는 색깔,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자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요. 여기는 일단 처음 칠하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입니다. 이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 2번은 현재 칠해진 건 1번밖에 없으니까 얘는 얘만 의식하면 돼. 그럼 몇 가지야? 얘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그냥 어떤 색깔 상관없어. 네가 흰색이면 나는 흰색 빼고 두 개. 빨강이면 빨강 빼고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2번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4는 3번만 피하면 돼. 몇 가지야? 두 가지. 5는 4만 피하면 돼.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내신 문제집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4점짜리 문제도 아니었고 오답률이 59도 아니란 얘기야. 자, 하나 더 넣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했더니 출제자가 노리는 건 바로 이 한마디. 야, 이렇게 나가는데 맨 위에 사다리꼴하고 맨 아래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서로 다른 현재 보면은 불일치할 거야 이 뜻일 거야. 다시 말하면 이쪽하고 색깔이 서로 비교했을 때 같으면 안 돼 이거예요. 색깔 다르다고? 그러면 1번을 칠하면 2번은 1번만 피한다. 3번은 2번만 피한다. 4번은 3번만 피한다. 5번은 4번만 피한다. 이랬으면 내용 확인이 필요 없는데 이제는 내가 1번까지 비교해 봐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번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 되네?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거 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식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수형도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살짝 따와서 우리가 A, B, C라고 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예시문처럼 만들어봐. 내가 A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뭐죠? B 아니면 C네? 이게 되는 거죠. 정답.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돼? 3은 얘만 피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거나 C거나 이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 하면은 여기는 A거나 B거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어떻게 돼? A를 피하면 되니까 여기는 B거나 C거나, 여기는 A거나 B거나, 여기는 B거나 C거나, 여기는 A거나 C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결과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이때는 I don't care죠. 상관하지 않아. 앞에 것만 피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은 얘하고 얘가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A가 왔다는 건 난 A를 쓰지 않겠다. 즉, 너 B야? Yes. 그러면 원래 쓸 수 있는 건 뭔데? A와 C인데 A 있으니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무조건 C밖에 못 적어. C면은 원래 B 아니면 A, B를 쓸 수 있는데 A랑 같으면 안 되니까 나는 무조건 B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면 뭐가 돼요? 쓸 수 있는 게 BC인데 BC는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B면 여기는 C, 여기는 C, 여기는 B, 여기는 B, C, 여기는 바로 B.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네 번째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끝자리가 맨 처음에가 A가 온다면 이거 10가지야. 그러면 맨 앞에가 B가 올 수도 있잖아. 맞아, 10가지야. 맨 앞에 C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10가지야. 그러면 더 해주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개념이 바로 3 곱하기 10. 현재 보여주는 이 경우의 수가 10가지인데 그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러면 A가 와도 10가지, B가 와도 10가지, C가 와도 10가지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 정답 얼마입니까? 하면 정답은 30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곱정리나 곱사건이나 합사건 이런 정리를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뭐 했다? 이건 수용도구나 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수용도지? 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순열과 조합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순열 조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고1 과정을 다 띄었다는 전제 조건에서 설명해주는 단순 문제 풀이로서 한번 적용해 보자. 자, 나는 공식 쓸 거야 할 때 7 퍼미테이션이면 76, 7 컨비네이션이면 76, 21이다. 만약 이 문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 현재 두 번째 강의를 따라가 보시면 선생님이 순열조합 해주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순열조합 다 배우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42, 여기는 21, 그쵸? 그래서 정답은 63이야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현재 x가 1, 2, 3, 4, 5고요. f가 x에서 x로 갑니다.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현재 함수, 그리고 플러스 정의역이, 여기가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뭐다? 이렇게 유한집합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관계도 그리기 필수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과정에서 많이 보게 될 컨셉이니까 꼭 기억해서 옆에다가 꿀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x가 현재 1, 2, 3, 4, 5가 있어. 여기는 어떻지 했더니 여기도 x야. 그러면 1, 2, 3, 4,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순열조합을 이미 앞에서 공부했다라는 학생들 먼저 보시고, 만약에 순열조합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고1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수업을 잘 들으면서, 다시 말하면 2강의 수업을 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와 주길 바래. 그래서 4번과 5번은 순열조합을 배우고 다시 한번 들어주면 더 좋겠다. 자, 우리가 일단은 정규 확률과 통계 과정이 아닌 고1 과정이니까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는데, 현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할 때 첫 번째는 관계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해에서 나가면 조건문 풀 때는 항상 순서대로 푸세요. 가를 풀고 나를 푼다. 가를 풀고 나를 푼다. 순서대로 풀어주는 거야. 오답률 64예요. 꽤 높죠? 자, 과연 왜 그랬을까 따라가 보는데, 첫 번째 F의 치역은 4개다. 그러면 가를 보니까 치역이 4개래. 아,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얘가 짝지어지는구나. 오케이. 골라주세요 하면은 5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야. 그쵸? 5개의 성분 중 4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한 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드시 예시문 만들기 필수라고 했어요. 이게 꿀팁이에요. 이걸 안 적는 바람에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한다가 되는 거야, 저 문제가. 그럼 5 컨비네이션 4는 다 알아. 다만 여기다 표시를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 중에서 되게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예심을 만든 거야. 1, 2, 3, 4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는 치역 4개 이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는 FA가 A래요. 다시 말하면 X값과 Y값이 똑같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5는 빼고 1, 1, 2, 2, 3, 3, 4, 4 이렇게 연결되는 게 4개 중 3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3개를 골라줄까? Yes.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야. 이것은 바로 FA가 A가 되는 것을 뽑아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예심을 만들기 필수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3개를 예심을 만들어 봐. 이렇게. 그러면 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간다가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 4야 가라 라고 한다면 4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4는 몇 가지예요? 자, 정답은 4는 4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4는 갈 수 있는 게 4가지 아니야? 한데 아니죠. 치역은 이 중에서만 갈 수 있으니까 4가 갈 수 있는 건 5는 안 돼요. 4도 안 돼요.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면 바로 3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현재 이것이 F4의 결정인 거야. 그러면 그것의 하나를 싹 표현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앞에서 치역이 뭐라고 했지? 4개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짝 안 지어지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는 누가 가져야 돼? 그러면 바로 5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인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과정 중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보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왜 1이야?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 바로 한 가지 문제를 풀 때마다 예시문에다가 업데이트하면서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알았니? 그래서 실제 식정리를 할 때마다 예시물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것에 맞는 상황을 표현해주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뒤에 있을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에도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공격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한다. 그 점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5번까지 다 풀어서 일단 보충 강의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순열과 조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채워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M-permutation R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인 N-combination R까지 함께 담아서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